고2 3월 학평 국어 독서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문에서는 플로티너스의 미학과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 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이론을 조금씩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문을 보실 때는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신다면 보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문단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먼저는 어떤 학자가 나오나요? 네, 맞아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미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내세운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균제 이론입니다. 이 균제 이론이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이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사를 주던 이들에게 수용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이러한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반발로 플로티너스가 반박을 제시합니다.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이 나온다면 그 주장 뒤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 근거가 나오겠죠. 과연 어떤 이유를 들면서 플로티너스가 피타고라스의 균제 이론에 반박을 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제 이론이 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균제 이론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플로티너스는 지금 총 3가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문입니다.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반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를 볼게요. 균제를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과 같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비물질적인 특질을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1문단과 2문단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보다 편하시려면 이 피타고라스가 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이런 피타고라스의 이론에 대해서 플로티너스가 어떻게 반박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들어서 반박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러한 피타고라스에게 반박을 내세웠던 플로티너스가 그렇다면 자신이 봤을 때 미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로티너스는 이러한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았다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정신에서 찾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 즉 피타고라스의 균제 이론에 부정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새로운 학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플라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새로운 학자가 나왔을 때는 이 플라톤과 플로티너스의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비교 대조하면서 봐야 되겠죠. 먼저 플라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즉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죠. 이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떠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플로티너스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2가지 세계로 봤다는 거겠죠.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데아계인 예지계와 감각세계인 현상계로 구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 내용 확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의 인식에 대한 플라톤과 플로티너스의 공통점입니다. 네, 어떤 것이 공통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 역접의 표지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아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 플라톤과는 달리 나와 있습니다. 네, 플라톤은 두 세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았죠. 하지만 뒤에 내용 볼게요. 유출과 테오리아의 개념을 통해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두 학자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로운 단어가 용어가 출현했습니다. 바로 유출과 테오리아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 또한 후에 문단에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플로티너스에 의하면 세상인 근원인 일자. 네, 여러분 일자라는 개념이 여기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자란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마치 강원과도 같아서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유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생성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로티너스는 바로 세상의 근원을 일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자로부터 빛이 흘러넘치는데 이 빛의 흘러넘침을 바로 유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유출에 의해서 만물이 순차적으로 생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부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절대적이며 초개별적인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네,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부터 또한 무엇이 산출되었죠? 맞아요.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이 산출됩니다. 즉, 일자,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영혼의 순서입니다. 이 부분 잘 봐주세요. 이 세 가지 존재자들이 비물질적인 예지계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플라톤의 이데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뒤를 이어서 감각적인 존재자들이 현상계에 출현하는데 이때부터는 앞서 단계였던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 대상들의 세계인 자연이 유출되고 또한 이 자연 다음에는 가장 낮은 단계인 바로 진료가 유출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모든 만물의 근원인 일자, 그 다음은 정신, 그 다음은 영혼, 그 다음은 자연, 그 다음은 진료 이 순서대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플로티너스가 예지계와 현상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그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러한 예지계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플로티너스의 주장입니다. 이는 플라톤과 상반되는 주장이죠. 플라톤은 아예 단절되어 있다고 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미는 마치 빛이 그 강원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지듯 일자에서 진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플로티너스가 과연 예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플라톤이 나오네요. 이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세계를 다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플로티너스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예술은 플라톤이 말한 모방의 모방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두 학자가 예술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 번 더 예술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데요.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고 선험적인 관념상, 즉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귀납적 표상과 연역적 표상에 대해서 다른 보기를 제시해서 보기와 연결돼서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예술은 바로 예지계와
현상계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을 때 유출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테오리아였죠. 여기에서는 테오리아와 예술의 연관성에 나오는데요. 이 테오리아는 무엇이냐면 일자로부터 유출된 생성의 각 단계의 존재들이 다시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계로 회귀하는 상승 운동을 바로 테오리아라고 한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시죠? 일자로부터 나왔던 것들이 다시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테오리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에 정신의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네, 감각적인 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로티너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해서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네, 맞아요.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플로티너스가 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이론을 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술이 어떻게 이러한 테오리아와 연관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네, 이들의 연관성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플로티너스 미 이론의 의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네, 영혼과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함을 표현하려 했던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회화의 근본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지문 분석을 보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합평 변형 문제도 있으니 꼭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